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름철 무더위 정말 힘드시죠? 에어컨 없이 선풍기 하나만으로 방 전체를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과학적 원리와 최신 팁을 모두 모아서 선풍기 하나로 방 전체를 시원하게 만드는 꿀팁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전기요금은 줄이고 시원함은 2배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선풍기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먼저 선풍기의 원리를 간단히 알아볼게요. 선풍기는 사실 실내 온도를 낮추는 기계가 아닙니다. 선풍기는 공기를 순환시켜서 우리 몸에 바람을 불어주고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낮추는 효과를 주는 거죠. 즉, 선풍기는 직접적인 냉방이 아니라 체감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2. 선풍기 위치 선정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방 전체를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선풍기 위치, 어디가 좋을까? 선풍기를 방 한가운데 두는 것보다 공기 흐름을 생각해서 배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창문이 있다면 창문 근처에 선풍기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바깥 공기가 더 시원할 때는 저녁이나 밤, 실외 온도가 실내보다 낮을 때는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두고 바깥 공기를 안으로 끌어들이세요. 이때 선풍기 뒷면이 창문을 향하도록 두고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실내 공기가 더 시원할 때는 낮 시간, 외부가 더울 때는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두고 방 안에 더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세요. 이때 선풍기 앞면이 창문을 향하게 두고 바람이 창문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방 안에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고 상대적으로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온도가 내려가요. 3. 공기 순환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문과 창문을 적극 활용하기. 방에 문과 창문이 모두 있다면 한쪽은 창문, 한쪽은 문을 열어두세요. 선풍기를 창문 쪽에 두고 문 쪽으로 바람이 흐르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공기가 순환됩니다. 이때 중요한 팁은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두면 굴뚝 효과가 생겨서 더운 공기가 빠르게 빠져나가고 시원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선풍기 각도와 회전 기능을 활용. 선풍기 바람이 한 방향으로만 가면 방 전체가 시원해지기 어렵죠. 이럴 때는 회전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선풍기 헤드를 좌우로 돌리면 방 전체에 바람이 골고루 퍼집니다. 바닥에 놓는 것보다 약간 높이를 올려서, 예를 들면 책상이나 의자 위에 올려두기 같이 바람이 방 전체를 순환하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4. 선풍기와 얼음, 물 활용 꿀팁입니다. 여름철 선풍기 바람이 너무 뜨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얼음이나 찬물을 활용해 보세요. 얼음 바람 만들기. 큰 그릇이나 대야에 얼음을 담아 선풍기 앞에 놓으세요. 얼음이 녹으면서 찬 공기가 선풍기 바람을 타고 방 안에 퍼집니다. 이때 얼음 대신 얼린 생수병을 사용하면 물이 흘러내릴 걱정도 없고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젖은 수건 활용하기. 수건을 물에 적셔서 꼭 짠 뒤 선풍기 앞에 넓게 펼쳐두세요. 수분이 증발하면서 선풍기 바람이 훨씬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로 체감 온도를 2에서 3도 정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5. 방 구조에 따라 맞춤형 전략 세우기입니다. 방 구조에 따라 선풍기 활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작은 방, 선풍기를 문이나 창문 쪽에 두고 바람이 방 전체를 순환하도록 회전 기능을 켜세요. 방이 좁으면 바람이 금방 순환되어 전체적으로 시원해집니다. 큰 방 또는 거실, 한 대의 선풍기로는 바람이 잘 안 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선풍기를 벽을 향해 두세요. 벽에 부딪힌 바람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방 전체에 바람이 골고루 퍼집니다. 복도형 구조나 L자형 방, 공기 흐름이 막히는 구간이 있다면 선풍기를 그쪽을 향해 두고 바람이 막힌 곳까지 닿게 하세요. 바람이 잘 안 가는 곳에는 젖은 수건이나 얼음 바람을 추가로 활용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6. 전기요금 절약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전기요금 걱정 많으시죠? 선풍기는 에어컨에 비해 전력 소모가 훨씬 적지만 장시간 사용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선풍기는 1단에서 2단 저속으로도 충분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타이머 기능을 활용해 잠들기 전 한두 시간만 켜두고 자동으로 꺼지게 하세요. 선풍기 날개와 그릴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면 같은 풍량에서도 더 강한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최신 트렌드는 선풍기와 서큘레이터 조합입니다. 최근에는 서큘레이터라는 제품도 많이 사용하죠. 서큘레이터는 공기를 멀리 강하게 보내는데 특화된 선풍기입니다. 일반 선풍기 대신 서큘레이터를 사용하면 방 전체 공기 순환이 훨씬 빨라집니다. 선풍기와 서큘레이터를 함께 쓰면 한 대는 창문 쪽, 한 대는 방 안쪽에 두고 서로 마주보게 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선풍기 하나로 시원하게 만드는 법이니 서큘레이터가 없다면 위의 팁들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8. 선풍기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선풍기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선풍기 날개에 먼지가 쌓이면 바람이 약해지고 냄새도 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날개와 그릴을 분리해서 깨끗이 닦아주세요. 모터 부분에 먼지가 쌓이면 소음이 커지고 수명도 짧아집니다.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거나 마른 천으로 닦아주세요. 9. 실내 온도 낮추는 추가 꿀팁을 말씀드리면 선풍기만으로 부족하다면 실내 온도를 낮추는 방법도 함께 활용해 보세요. 낮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꼭 닫아 햇빛이 들어오는 걸 막으세요. 전자제품 사용을 최소화해서 실내 열기를 줄이세요. 식물이나 젖은 수건을 방 안에 두면 습도가 올라가면서 체감 온도가 내려갑니다. 밤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세요. 10. 자주 묻는 질문은 선풍기 바람을 직접 쐬면 건강에 안 좋지 않나요? 선풍기 바람을 장시간 바로 얼굴에 쐬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취침 시에는 회전 기능을 켜거나 벽을 향해 두고 간접 바람을 이용하세요. 선풍기만으로 정말 시원해질 수 있나요?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모두 활용하면 체감 온도를 2에서 4도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에어컨만큼 시원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풍기와 에어컨을 같이 쓰면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오지 않나요?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에어컨의 설정 온도를 높게, 예를 들면 27에서 28도를 해도 시원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풍기 하나로 방 전체를 시원하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 꼭 실천해 보시고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